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현대 중국 정치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열음이자 훗날 대륙이 산산조각난 시작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중국 군부의 실질적인 2인자 그리고 국가주석 시진핑의 가장 믿음직한 방패였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유샤. 시진핑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 불리며 궁원을 한 손에 쥐었던 그가 왜 갑작스럽게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눈앞의 뉴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 남자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시진핑과 장유샤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를 이은 절친이자 생사를 함께한 가문의 자제들입니다. 시간을 8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40년대 중국 대륙이 국공내전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샤의 아버지 장종신입니다. 시중신이 부대의 정신과 전략을 책임지는 정치적 브레인이었다면 장종신은 최전방에서 직접 칼을 휘두르는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두 아버지는 인민해방군을 이끌며 목숨을 나눈 혈맹이었고 그 끈끈한 유대는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자란 두 사람에게 서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동안 장유샤는 그를 대신해 총구를 통제하며 권력을 지탱해준 군부의 큰 형님이었습니다. 장유샤가 없는 시진핑의 궁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철옹성 같던 80년의 혈맹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시진핑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를 제 손으로 부셔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를 이토록 미치게 만든 배후에는 미국으로 유출된 핵무기 기밀 사건과 미사일 연료로 찌개를 끓여 먹는다는 중국 군부의 소름 돋는 부패 실상이 얽혀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중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군대의 부패는 어전을 갑자기 생긴 일탈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총구 대신 장부를 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40년 전 1979년 덩샤오핑 등소평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 발전에 쏟아 부어야 했던 그는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해야 했던 그는 아주 위험한 당근을 하나 던져줍니다. 군대가 알아서 먹고 살라, 군대는 인내하라며 군부에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 결정은 괴물을 낳았습니다. 인민해방군은 그날 이후 전장으로 향하는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군부 내부에 수만 개의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호텔, 무역, 건설, 심지어는 유흥업과 밀수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총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중국의 장성들은 국가 안보라는 본질을 잊고 군영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검은 돈에 중독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이 부패가 군의 뇌세포까지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 정보당국과 외신을 통해 폭로된 로켓군 내부의 실상은 가히 코미디 수준입니다. 중국의 핵심 전력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연료 탱크를 열어보니 추진체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연료를 빼돌려 시장에 팔아치우고 그 자리를 물로 채워 무게만 맞춰 놓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 병사들 사이에서는 기막힌 일화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군수 예산이 부족하거나 보급이 끊겨서가 아닙니다. 장교들이 뒷주머니를 차기 위해 훈련용 연료를 빼돌리자 병사들은 추위를 견디고 음식을 해먹기 위해 미사일 추진용 고체 연료를 조금씩 뜯어내어 찌개를 끓이고 물을 드는 땔감으로 썼다는 증언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민해방군의 부패는 단순히 돈을 좀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방어 시스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암세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패가 진급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군부에서 별을 다는 것은 실전 능력이 아니라 얼마를 바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장, 중장, 대장이라는 계급장마다 정해진 가격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장유샤는 뇌물을 바쳐 진급한 장군은 자신이 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더 큰 부패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40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군부는 전투 전문가 대신 뇌물 전문가와 정치 군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장유샤는 바로 이 썩어버린 거대 조직의 최정점에서 무기 조달과 예산을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장유샤를 쳐냈다는 것은 이제 이 부패의 고리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배신이 시진핑의 목전까지 닿았음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의 군부 장악 과정은 마치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정교한 외과 수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의 본질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도이인 시진핑 자신에게만 절대 복종하는 말 잘 듣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했을 당시 중국 군부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파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점인 계열의 시방섬서 출신과 후진타오 계열의 후젠방 복건 출신이었죠.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부패 척결이라는 전가보도 추한 지아바오다오를 휘두르며 이들을 하나둘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로켓간 로켓포스의 신설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전력을 통합, 관리하는 이 최정예 부대를 만들면서 시진핑은 이곳을 자신의 직계 세력으로 꽉 채웠습니다. 이른바 시가군 시진핑의 군대의 탄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진핑이 파벌을 숙청하며 충성파들을 요직에 앉히는 동안 정작 전장에서 작전을 짜고 병사를 지휘할 진짜 전문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 군부의 지휘부는 전례 없는 실력의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중국 군부 내에서 극히 드물게 실전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야전 사령관이었죠. 그런 그가 숙청의 칼날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 중국 군부의 전쟁을 아는 군인은 사라지고 시진핑의 입만 바라보는 정치 군인들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시진핑이 그토록 신뢰하며 로켓군을 맡겼던 자신의 직계 세력들조차 부패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사일 연료 탱크에 물을 채우고 고체 연료를 빼돌려 찌개를 끓여 먹던 이들이 바로 시진핑이 직접 뽑은 충성파들이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2023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심어놓은 세력들까지 싹 다 제거해야 하는 자기 파괴적인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현재 중국 군부의 심장부인 중앙군사위원회 7인 위원 중 남은 사람은 시진핑 본인과 장성민 단 2명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의 주인이 시진핑 한 명으로 압축되는 동안 역설적으로 인민해방군이라는 거대 조직은 길을 잃었습니다. 전문가가 사라진 군대, 하급 장교를 급하게 끌어올려 별을 달아주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이는 중국 군부가 외형적인 현대화 뒤에서 내부적인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군대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전 세계 정보기관을 경악케 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중국 역시 체제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유샤가 중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좀 챙긴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유샤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과거 장비발전부장으로서 중국의 무기 조달과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를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전력의 배치도 기술 수준,
그리고 취약점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국가의 운명을 적국에 팔아넘기려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소름 끼치는 디지털 숙청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유샤와 관련된 장성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기술진의 스마트폰이 무더기로 압수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낱낱이 포렌식하며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 그 거대한 배신의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진핑을 제외하고는 군부의 1인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밑에 있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자 권력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장유샤 같은 최고위층조차 시진핑의 끝없는 의심과 숙청의 칼날 아래에서 언제든 나도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공포는 충성심을 집어삼켰고 결국 자신을 보호할 마지막 카드로 국가의 핵심 기밀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죠. 시진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혈맹이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핵 전력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존립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군부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대한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내부의 배신과 불신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숙청은 중국 공산당 1인 독재 체제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내부 붕괴의 서막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군부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배신과 숙청의 드라마를 살펴보았습니다. 80년 혈맹이었던 장유샤마저 시진핑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권력자의 몰락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 함선이 내부에서부터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군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충성심만으로 지휘부를 채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핵심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며 각자 도생하는 군대입니다. 겉보기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 자부하지만 그 속은 이미 부패와 불신이라는 곰팡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군부에는 전투를 아는 장군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입만 바라보며 예라고 답하는 복종 전문가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1인 독재의 역설입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그 권력을 실행할 수 있는 유능한 손발은 제 스스로 잘라버린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내부 붕괴를 가리기 위한 무리한 대외 도발입니다.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극심한 마비 상태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장군들이 복지부동하며 군 전체가 서서히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합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거나 그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면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공장이 멈추고 글로벌 공급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0년 혈맹을 끊어버린 시진핑의 선택이 중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공포 정치를 완성하는 수단이 될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